네, 나른한 오후의 통관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소식이죠.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이 갑자기 빵 꺼내든 이 BTS 병역 특례 문제 말이죠. 자, 오늘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그 노웅래 최고위원을 바로 옆에 앉혀두고서 더는 그 얘기 꺼내지 마라 이른바 함구령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 BTS 멤버 본인들도 원치 않고 국민들 보기에도 편치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자, 노 최고위원이 이 말 꺼낸 지 단 이틀 만이죠. 자, BTS 병역 특례 여론 반응이 좋았더라면 이낙연 대표 굳이 함구령 내리지 않았겠죠. 자, 당 안팎에선 이 공정성 시비 또 그에 따른 청년 지지 기반의 이탈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서둘러 불을 끈 거다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사선의 노웅래 최고위원 스타일 상당히 구긴 셈이 됐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현장 전해드리죠. 먼저 오늘부터 21대 첫 국정감사 시작. 다음은 대통령이 무서워 백악관 확진자 속출. 마지막 야쿠자는 아이들 접근 금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 모두 TV 앞에 모이셨을 거라 믿으며 쇼쇼쇼 3.10 중계석 시작하자. 예, 오늘 제 옆에는 박성태 주말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연휴 때문에 쉬어서 2주 만에 봤어요. 그렇죠. 예, 예. 추석 때 뭐 하셨어요? 추석 때는 쉬고 네. 또 일부는 쉬는 날 나와서 휴일 수당을 챙겼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뭐 주말 에디터니까 연휴 때 나오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꼭 하고 싶었던 말씀 하나 있었잖아요. 이 헤드셋과 관련된 거. 이거요? 예. 어떤 말씀이시죠? 맨날 얘기하고 싶었다고. 아, 예. 예. 저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소리도 나고 음. 별로 들리고 그런 줄 알았더니 네. 그냥 멋으로 이렇게 예. 그냥 보면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면 뭐 그랬을 없어요. 거예요. 아무것도. 예. 아무것도 없고 그냥 멋으로 예. 굳이 해야 되나라는 예. 생각도 좀 들고요. 아니, 박 부장이 이 얘기 꼭 한번 하고 싶다고 몇 예. 번이나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시간을 내어드렸습니다. 네, 조정민 PD? 그만하시고요. 예. 네, 오늘도 짧고 굵게 첫 예. 번째 헤드라인 보시죠. 자, 21대 국회 첫 국감 시작부터 충돌. 예, 막오른 국정감사 오늘부터 20일간 진행될 예정인데 저희가 제목은 뭐 시작부터 충돌하고 잡았지만 뭐 그 역대 국감과 비교해서 일단 오늘만큼은 상당히 차분했습니다. 물론 차분하고 내실 있는 국감 되면 좋은 건데 솔직히 방송하는 저희 입장에선 좀 격렬하고 또 뭐 약간 예. 좀 그 긴장감 넘쳐야 솔직히 저희도 사실 전해드릴 뭐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닌데 그렇죠, 저희가 국감 그렇죠. 잘만 되면 이제 뉴스를 할 때 그런 얘기들 그림이 좀 있니? 아, 라고 얘기할 때 예. 좀 치열하게 맞부딪히는 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너무 아닙니다. 싸우기만 하면 예. 도대체 뭘로 싸우는지를 까먹게 되고 싸우는 소리만 나중에 그 남게 돼요. 자체만 또 주목하게 되죠. 예, 그 절대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닌데 일단 조용히 가는 국감 하지만 그 안에 무게가 있는 국감은 좋은 국감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신 이제 무게가 있는지 없는지는 살펴봐야 되겠죠. 내실이 있어야 예.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일단 그 와중에도 뜨거운 현안을 다룬 곳은 있었습니다. 바로 국방위로 가보시죠. 네, 오늘 오전 10시에 국방부에서 시작한 국회 국방위 국감장 모습인데 일단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코로나 때문에 저렇게 진행이 돼서 예. 좀 보기는 좀 평소와는 다른데 일단 쟁점이 있잖아요. 예, 사실 뭐 일단 보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국감, 특히 현안이 많은 국감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고 취재진도 많았는데 그런 모습은 그러네. 코로나 때문에 네. 일단 사람들이 별로 없는 뭐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가장 주목받는 상임위는 국방위와 외통이었는데 국방위 말씀하신 대로 국방위가 주목을 받은 거는 큰 현안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니까 법사위가 각각 오늘 법사위도 열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때문이기 때문에 국방위가 좀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 안타까운 일이죠. 서해상에서 우리 서해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피격당한 사건. 이것을 놓고도 여야의 격돌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국민의힘에서요, 이 국감 20일 동안 진행될 국감 야당의 시간이 될 것이다 했다는데 과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국제 상선 통신망이 있죠.
일종의 단톡방입니다. 음성 단톡방. 북한 배도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리죠. 예. 혹시라도 실종자 발견되면 협조해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은 뭐 북으로 그 당시에는 넘어가리라는 생각을 판단을 못 하고 그러니까 아니 장관 입으로 월북자라고 규정했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월북자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네요. 첫날에 월북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네요. 네, 첫날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북한 쪽으로 혹시나 넘어가면 혹시나 발견되면 우리한테 인계해라라는 말을 안 했습니까? 듣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가 확인했는데도 우리는 입 막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보신 저 서욱 장관의 답변 내용이 조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던데 예. 일단 실종 신고 접수 당일엔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다고 저렇게 얘기를 예. 했단 말이죠. 예. 뭐 아무튼 그러면은 처음에는 월북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이건 자진 월북이 맞다라고 예. 이렇게 판단이 바뀌게 된 그 배경 근거도 또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면 처음에 실종한 건 21일 월요일입니다. 지난달. 예. 20일인데 처음 11시 반에 음. 이 서해 어업지도원이 배에 안탄줄을 이제 없는 줄을 예. 확인을 했죠. 그래서 혹시 떨어졌나 여러 가지로 찾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표류했을 가능성 여러 가능성을 두고 했는데 일단은 월북했을 가능성은 그날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북한 선박이 이 공무원을 표류하던 공무원을 만나서 일단 긴 막대기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거는 그 다음 날인 22일입니다. 우리의 정보 자산으로 확인한 게 22일 오후 3시 반이에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첫날은 서욱 장관 얘기는 첫날은 몰랐다. 월북인지. 둘째 날은 북한군이랑 그 공무원과의 접촉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보 자산을 통해서 그 윗선과 북한군과의 통신 내용을 감청을 해봤을 때 월북의 정황이 있구나 네네. 이렇게 봤다는 거죠. 네네. 물론 이제 서욱 장관 말은 그렇게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이 22일 화요일 오후 3시 반부터 실제 피격당한 9시 반까지입니다. 계속 감청을 하고 또 영상으로도 보고 있었으면 뭔가 사태가 이거는 보통의 표류한 다음에 북한군과의 접촉 또는 월북한 다음에 접촉과 좀 이상하다고 봤으면 예. 지금 하태경 의원 말대로 국제산선통신망 등을 이용해서든지 긴박하게 우리 국민이니까 우리한테 넘겨라. 예. 이거를 6시간 동안 했었어야 되는데 군이 이 부분에서 주저한 것은 비판받을 만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서욱 장관 얘기는 그거잖아요. 그냥 어떤 그런 단순한 정보 자산을 통한 첩보만으로 북한에다가 어떤 액션을 취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었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것이 그 남북 군 간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가동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던 군 통신선. 예. 이게 그럼 완전 먹통이냐? 그거는 이전에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북미 관계 대화도 잘 안 되고 우리랑도 그냥 별로 되는 게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북한이 군 통신선을 단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할 데는 없었고요. 하태경 의원 주장대로 일단 국제상선 통신망 그렇죠. 뭐 이른바 단톡방처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그냥 쏘면 다 받는 채널이 있으니까요. 그걸로라도 긴박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게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고요. 물론 이제 북한의 사과문을 전통문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전통문 채널은 있었는데 군에서 그 부분까지는 일단 당연히 구조하겠지라고 생각해서 뭐 아주 긴급한 정보들만 오가는 데까지 또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다.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네네. 일단 국제상선 통신망은 표류하고 있던 우리 국민이었기 때문에 군에서 적극 활용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쉬움은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자, 그런데 국방위에서 이제 공방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복무 논란 이건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화제가 안 됐단 말이죠. 물론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이런 국감을 하는 게 맞냐 하면서 증인 채택이 지금 한 명도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출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국방위에서 증인 채택을 원래 야당에서 우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한 명도 증인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 야당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제 당시 이 서 씨를 수술한 의사, 뭐 꽤 유명한 의사라고 야당이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예약이 밀렸을 텐데 예, 예. 어떻게 빨리 수술했냐? 아 무슨 새치기 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 그렇게 만약 그렇다면 이게 김영란법 위반이거든요. 아하,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보자 해서 의사를 증인으로 채택을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안 안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특혜 의혹을 꼭 의사를 불러서 확인을 해야 되느냐? 정말 그렇게 명의면 치료하는 데 해야 되고 그래서 원무과를 부르든지 다른 데 불러도 가능하긴 한데 어쨌든 증인 채택이 안 됐습니다. 오늘 법사위도 대법원 국가임이었는데 역시 증인 채택을 야당에서 20명 정도 그렇죠. 이 문제 관련해서 했는데 맞습니다. 한 명도 안 됐고요. 예. 야당은 이게 무슨 국감이냐? 여당은 수사 중인 사안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 채택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어제도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 잠깐 어제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저는 추미애 장관 그 자제분 문제는 이제 야당이 우려먹을 만큼 다 우려먹었습니다.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증인을 채택하면은 정쟁이 된다. 국방위 하지 말자는 거죠. 국방위 없앱시다 그러면. 국감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말싸움 자리입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깨구리는 누구고 올챙이는 누구야? 아니 박 부장 그 야당할 때는 어떻게 민주당이 야당을 할 때는 어땠다는 거죠? 당시에 이제 여당인 예전에 새누리당이 많을 때 예. 그럴 때는 이제 최순실의 국정농단 뭐 이런 게 있지 국정농단. 않았습니까? 예. 지금 최소원이라고 얘기를 예, 하라고 예, 하지만 어쨌든 국정농단이 있을 때 증인 신청을 막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줬었습니다. 아하. 물론 나중에 그 청문회 비슷하게 갔을 때는 국정조사. 결국은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 이른바 비박계는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좀 입장이 바뀌긴 했죠. 태블릿 PC 이후에 완전히 국면이 그렇죠. 바뀌면서 근데 그 전에는 그전 국감 때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 10월 국감 때도 증인 채택 맞습니다. 하나도 맞습니다. 해주지를 그렇죠. 않았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주장을 지금 여당이 하고 있는 건데 하지만 당신들 때 이랬으니 지금 우리도 이라 이거는 올바른 답변이 아닙니다. 아 그럼요. 그때 안 받았으면 그때 새누리당은 욕을 먹어야 되는 거고 예. 또 지금 풀어야 될 의혹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여당이 안 받으면 이것도 충분히 비판받을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일단 뭐 국감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장 일단 시간 관계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 헐리우드의 헐크가 나타났다네요.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헐크 부순다. 노 마스크 트럼프입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열받은 헐크가 미국 할리우드에 나타났다고 하는데 현장으로 가보시죠. 자, 어벤져스에서 본 그 헐크랑은 생긴 게 좀 다르죠. 아무튼 저렇게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한복판에 나타나서 성족이 저렇게 흔들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뭔가를 이제 이 연장을 들고 말이죠. 예. 저렇게 곡괭이를 짠 꺼내 들더니 갑자기 뭘 바닥을 바닥에 내리치는데 별 모양을 내리치죠. 저게 트럼프 명패 사연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게 지난 2일인데요. 뭐 혹시 실제 헐크냐? 아니죠. 헐크 탈을 쓴 사람이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앞서 이제 곡괭이를 뽑는데 보고 지금 화면을 보면 저기가 이제 헐리우드는 저런 게 있습니다. 스타들의 이름에 별표를 해서 명패를 저렇게 바닥에서 그 사람이 이제 좀 영예를 빛내게 하는 건데 지금 트럼프 명패를 곡괭이로 파고 있는 겁니다. 진짜 사정없이 깨는구만. 예,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명패를 차고 있는 거고요. 이 남성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징후나 반감은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 지금 저 장면을 보고 누가 징후나 반감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금을 캐는 것도 아니고요. 많이 열받은 예. 것 같은데요. 반감이 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름이 좀 띄어져 나오는데 도널드 트럼프라고 써 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명패를 한 건 아니고요. 예전에 이제 원래 방송 프로그램에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프로그램 때문에 만들어진 명패였는데 영화 때문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인데 지금 저 남성이 저렇게 곡괭이로 심하게 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 혹시 민주당원인가요? 제임스 오티스라고 외신에서 보도를 합니다. 저 사람이- 민주당원인지는 제가 이제 확인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알 수 없죠. 못했는데 오티스라는 사람인데 저렇게 명패를 다 패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화면을 다 잘 찍었지 않습니까? 예. 그냥 홧김에 한 게 아니라 준비된 그렇구나. 퍼포먼스죠. 진짜 그러네. 예, 그래서 경찰서를 찾아가서 내가 저 명패를 팼다. 그리고 이 명패 교체 비용을 물겠다. 자수를 했군요. 예. 3,000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 돈으로 350만 원 가까이 되는 어허. 돈입니다. 손해배상금으로 약 500만 원 정도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트럼프가 예전에 이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아까 보신 그 명패 박히고 나서 그걸 엄청 좋아했던 그런 옛날 일이 있었는데 잠깐 보고 가시죠. A special moment in my life. And to have Melania here with Barron. Where's Barron? Come on, Barron. Get up here, Barron. Let me see Melania. Okay. Very good. So again, thank you all. The experience of The Apprentice has been absolutely amazing. Ladies and gentlemen, we proudly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화 그 나 홀로 집에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아, 예. 영화 때문이 아니라 그 어프레티스 예, 맞죠? 아주 유명한 예. 프로그램이었죠. You're fired. 너 너 해고야. 해고야. 예. 예. 아, 그것 때문에 저걸 받은 거였군요. 그렇죠. 근데 저 명패 순환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거리에 박혀 있으면 기분 나쁜 사람들은 누구나 팰 수 있죠. 예, 몰래. 물론 이제 걸리면 물어내야 됩니다. 오티스처럼 예, 자수를 해야 되는데 이전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특히 저 헐크 탈을 썼던 남성 오티스가 2016년 대선 직전에도 똑같이 곡괭이를 저렇게 써서 일단 이제 곡괭이를 써서 아까 패인 걸 충분히 봤는데 곡괭이가 힘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저분이 그때도 이제 박살을 낸 적이 있고요. 아, 그리고 지금 저게 그럼 두 번째예요, 지금? 두 번째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리고 지난 6월에도 다른 사람이 스프레이로 저 명패에다 낙서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도 이렇게 파손이 되니까 진짜 트럼프 대통령 저 명패만 따로 몇 개 여분으로 만들어 놓고 망가질 때마다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제 모듈화가 돼 있으면 쉽게 교체가 가능하겠죠. 그러겠네요. 예. 자, 그런데 지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아직 이 음성 확진 뭐 받은 음성 판정을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악관 주변 스태프들이 줄줄이 확진이 되고 있으면서 지금 비상이라고 하는데 자, 저거 보시면요. 예,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가방이 클로즈업 되지 않습니까? 네. 명품 가방은 아니고요. 이른바 핵가방입니다. 아하. 저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알겠지만 언제든 미국 대통령이 핵 발사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핵가방을 든 보좌관이 군인이 옆에 그렇죠.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항상 따라다니고. 옆에 따라다니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군사보좌관인 제이나 맥커렌도 확진을 받았다고 하고요. 지금 백악관에서 20명 이상이 예.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 20명 이상이요? 그렇습니다. 뭐 대변인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 대변인실 직원 2명도 확진을 받았고 아이고. 또 대변인과 제일 많이 접촉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기자 기자. 아니겠습니까? 네, 백악관 출입 기자 3명도 진짜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부에서는 백악관이 유령의 도시가 되고 있다. 세상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문제는 지금, 예. 제가 조금만 어, 더 해도 되죠? 말씀하세요. 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겠지만 마스크도 잘 안 끼고 다니고 또 목소리도 크잖아요. 그러면은 비말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왜요? 일단 목소리가 아, 크니까요. 목소리가 커서. 네, 목소리가 크면 아무래도 이제 공기 압력을 더 많이 받으니까 더 많이 그런가요?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악관에서 여러 사람 접촉이 있을 텐데 위험하죠. 지금은 격리된 곳에서 혼자 일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접촉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당연하죠. 그런데 병원 갔다가 이틀 만에 퇴원해서 왔습니다. 비판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를 보니까 백악관 직원들이 아, 저 그냥 집에서 일할게요 하면서 재택근무를 원하고 있대요. 대통령이 정말 무서워서 슬슬 피하는 거죠. 예, 솔직히 우리 방역 지침대로라면 백악관도 셧다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려되는 게 물론 백악관 하면 비서실장도 있고 여러 보좌관도 있고 높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지만 또 식사를 차리는 분들도 있고 아, 그럼요. 청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백악관에 예전부터 오바마 때든 이전에 클린턴 때부터 쭉 일하신 분이 약 90명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이분들은 자, 저것 좀 설명드릴게요. 예, 저게 지금 어제 트위터에 트럼프가 글을 올린 건데 저 내용 때문에 지금 문매를 맞고 있다면서요. 예. 매년 지금 내용을 읽어드리면 네네. 매년 독감으로 10만 명이 죽는다. 그렇다고 나라를 봉쇄하냐 이렇게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병원 갔다 오면서 내가 돌아왔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그랬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걸로 코로나 별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일단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예,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1년에 약 5, 6만 명 정도입니다. 제가 다시 5년간 17만 명이라니까요. 3만 명이 좀 넘네요. 3만 명이 좀 넘는데 코로나는 미국에서 지난 7달 동안 21만 명이 아이고.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배 독감보다 차이네. 훨씬 무섭고 예. 또
독감과 코로나의 차이는 뭡니까? 치명률이 미국에서 코로나는 약 3% 가깝게 되는데 그러니까 걸린 사람 중에 3% 가까이는 죽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독감은 0.1에서 0.3%. 치명률이 코로나가 거의 20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독감은 백신이 있잖아요. 코로나는 없어요. 없죠. 예, 지금 아직 없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독감 치료할 맞다. 수 있는 약이 없다라는 게 더 공포스러운 거잖아요. 일단 치료제는 뭐 렘데시비르도 쓰곤 하는데 백신 그냥 내가 걸려도 좀 안전할 수 있는 백신은 아직 없습니다. 치료제는 여러 가지를 뭐 좀 사용을 하고 있지만 네. 그런데 독감과 똑같다. 그러니까 겁내지 마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런 지금 가짜 뉴스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말이죠. 미셸 오바마,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미셸 오바마 역시 트럼프 비판에 가세했다고 합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You're feeling the consequences of this president's failure from his constant downplaying of the importance of masks and social distancing. And we simply cannot trust this president to tell us the truth about anything. A man who knew how deadly this virus is, but who lied to us. Search your hearts and your conscience. And then vote for Joe Biden like your lives depend on it. Look, you all know that. 자, 그러니까 좀 거칠게 얘기하면 당신 살고 싶으면 트럼프 말고 바이든 뽑아라. 예. 미셸 오바마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차 미국 대선 TV 토론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좀 구어체로 얘기하면 트럼프가 완전히 깽판을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그러면서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트럼프가. 네. 그런데 대선 결과는 사실 어찌 될지 모른다는 게 그럼요. 제 생각입니다. 미국 내 샤이 트럼프가 좀 많을 거예요. 상식적인 사람으로서 뽑기는 일단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하긴 진짜 나 트럼프 지지해 그러면 사람들이 약간 예.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더구나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트럼프가 어쨌든 무리하게 왔지만 또 말도 안 되게 왔지만 이틀 만에 태어나서 어쨌든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사실은 지금 바이든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토론 때 약간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점은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미묘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현장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 코로나가 불러온 춤사위 볼까요? 헤드라인 보시죠. 주차장에서 막춤, 이 남성의 사연은입니다. 자, 앉은 자리에서 세계 일주하는 방송 310 중계석, 이번엔 미국으로 떠나보시죠. 자, 주차장 같아 보이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렇게 신나게 춤을 춥니다. 사연이 있는 건가요? 뭡니까? 그렇습니다. 사연이 없으면 저희가 구태여 볼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일단 마스크를 끼고 아주 신나게 뭐 누구에게 지금 나 춤 봐라. 아하. 내 엉덩이 춤 봐라. 아하. 대단하지 않냐? 엉덩이를 툭툭 치기도 하고요. 네, 약간 누구나 출 수 있는 춤이긴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추기는 쉽지 않죠. 그러게요. 예, 사연이 있습니다. 저 아저씨 바로, 이름이 누구죠? 이름. 척. 척. 척이라는 척. 사람인데요. 척 보면 압니다. 예, 어쨌든 그 척인데 미국의 병원 측에서 SNS에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입니다. 바로 지금 춤추는 또 아이가 있는데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를 만나지 못하자 아이고야. 병원 주차장에서 세상에. 아빠 봐라. 아빠가 널 기분 좋게 이렇게 추고 있다. 저렇게 춤을 춘 겁니다. 아들도 아빠 나도 힘낼게요. 라고 지금 춤을 추는 모습. 감동적인 장면이죠. 예.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데 감동적인 상황에서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앞서 보신 그 척씨 뒤에 있는 차가 국산 SUV입니다. 그런가요? 저는 그거 못 봤는데. 예. 그렇군요. 제가 뭐 어디 또 K사 제품인데 그러네요. 그래서 참 뿌듯하더라고요. 예. 자,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왜 저렇게 직접 병실에 가서 아들 만나면 되잖아요.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병원에 가서 면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을 냈어요. 아이고. 어린 환자 한 명당 가능한 면회자를 보호자 한 명으로 했죠. 그러면 뭐 다른 사람이 한번 면회를 하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서 아들을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14살 에이든이라는 아들인데 항암 치료를 앞서 이제 머리에 비닐을 쓴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힘을 내라 아이고. 이렇게 춤을 춘 거라고 합니다. 하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 가족 면회 병원에서 할 수 마음껏 예전처럼 못 하잖아요. 예, 아버지가 아이를 위해서 저렇게 기분 좋으라고 춤을 춰주는 모습 참 일단 감동적입니다. 저도 사실 중2 저희 딸을 뭐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힘내라고 가끔 앞에서 춤을 춰주곤 하는데요. 저희 깜짝 딸은 추지 놀랐어요. 말라고. 따님이 좀 아프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냥 공부하는데 심심할까 봐 춤을 춰주긴 하는데 보기 싫다고 정말 추지 말라고 하긴 SNS에서도 저렇게 좀 많은 분들이 또 감동의 반응을 저렇게 보여줬던
나 예. 봐요. 저런 얘기들이 제가 있나 볼 때는 보네요. 제가 지난 이번 가을 그러니까 9월 이후로 본 춤 중에서 제일 잘 춘 춤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소식은 여기까지 전하고요. 이번에는 일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 보시면 뭔가 뭐 저렇게 호박 같은 거 보이고 말이죠. 뭐 쓰고 있죠. 예. 이게 헬로윈. 예, 우리나라랑 다르게 일본인데 일본은 참 헬로윈 행사를 저렇게 시끄럽게 막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약간 무슨 놀이공원, 예, 그러니까 놀이공원에 와 있는 듯한 모습도 보이긴 한데요. 매년 10월 31일 특이한 분장을 하고 아이들에게 저렇게 사탕을 나눠주는 헬로윈데이 행사인데요. 문제는 이 행사를 방금 영상에서는 누가 주최한 거냐? 여러분들 뭐 또 들어봤을 것 같은데 야마구치 구미, 일본 야쿠자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야, 야마구치 아니, 저 사람들이- 구미 조직원들이 저 사람들이 하는 지금 야마구치 구미 뭐 조직원들이에요? 그렇죠. 보면 뭐 야쿠자 하면 야마구치 구미. 우리나라를 제일 치면 범서방파 뭐 이런 최대 계파잖아요. 제가 뭐 그쪽은 잘 몰라서 어쨌든 모르겠는데 야쿠자 중에서 제일 센 조직으로 어, 알려져 있죠. 예, 그럼요. 예. 그런데 어. 저 조직에서 예. 매년 이 할로윈데이 때 저렇게 아이들에게 아까 뭐 해골 분장 같은 거 아니, 했다고요. 근데- 저분들 실제 해골을 보는 사람일 텐데 해골 분장을 하고 호박탈을 쓰고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는 겁니다. 예. 아무튼 근데 보통 뭐 유흥업소 관리해주면서 관리비 뜯는 게 저 사람들 주 업무일 텐데 왜 아이들한테 저렇게 뭐 사탕을 나눠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과의 친분을 강조해서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이미지도 있겠지만 저런 모습들이 일본 국민에게 비춰졌을 때 아, 야마구치 구미가 아주 나쁜 사람들만은 아니구나. 저렇게 이미지 세탁. 그렇죠. 이미지 세탁을 하는 겁니다. 저렇게 좋은 작업도 하는 좋은 일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뭔가 동호회구나. 근데 다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걸 저런 알고서 행사를 했다가. 가면은 난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은데. 일단 사탕 주니까 가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아이들은 뭐 모를 네. 그런 거 모르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칠성파에서 저런 행사를 한다고 해봐요. 뭐지? 하고 이제 가는 사람도 꽤 있을 것도 같아요. 전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저게 이제 고베현인데 일본에서 일본 의회에서 조례안을 냈다고 합니다. 아, 조례. 네, 조례안을 내서 어떤 거요? 못하게? 조폭들이 아, 18세 미만에게 욕하시는 줄 금품, 알았어요. 아니 조폭들이 18세 미만에게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금품에는 사탕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마구치 구미가 아이들에게 사탕 주지 말라. 왜? 나쁜 사람들인데 좋은 이미지로 그런 걸 아예 못하게 막은 겁니다. 예. 그런 거군요. 그러면 저렇게 이제 좋은 이미지를 해놔야 나중에 조직을 확보하기도 쉽고 맨날 영화에서 나왔던 장면 비슷한 것도 한데 실제 일본에서는 저게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못하게 올해부터 막은 겁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튼 자, 일본 참 독특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볼 때마다. 자, 이번에는 유럽 얘기 한번 잠깐만 짧게 해볼게요.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자, 보면 저기 사이클 대회인데 자, 이제 피니시 라인을 막 들어섭니다. 저 팔 벌린 사람, 나 이겼어 하고 들어오는데 예. 자, 여기서 막판 반전이 또 있죠. 빨리 설명해 주세요. 제가 설명할 차례인가요? 그럼요. 잘 몰랐습니다. 벨기에 리에주에서 열린 올해 106회째 맞은 사이클 대회라고 합니다. 한 번만 우승해도 대단하다. 아주 유서 깊은 대회라고 하는데 결승선 앞에서 아까 봤지 않습니까? 계속 내가 이겼어. 두 손을 번쩍 들고 세리머니를 펼쳤는데 바로 그 순간 그게 이제 200m 지금 하지 않습니까? 봐봐. 지금 나왔네. 지금. 예. 방심한 저 순간에 저기 노란 왼쪽. 셔츠는 아니죠. 노란 아무튼 저지 입은 저분 열심히 달려서 불과 몇 센티미터 차이로 세상에. 이긴 겁니다. 아이고. 우리는 여기서 또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렇죠. 지금 딱 저 정도죠. 야, 저거는 이제 승마대에서 말이 혀를 내민 것과 비슷한 그런 정도의 지금 간발의 차. 야, 그거는 너무 좀 과한 그냥 그런가요? 쇼트트랙에서 날 들이밀기가 낫지 않아요? 좀 더 그게 와닿을 것 자, 같아서. 아무튼 그러면은 그 알겠습니다. 역전 우승을 거머쥔 선수 인터뷰 잠깐만 들어보시죠. It's unbelievable. It was so close. Now I saw. Just never stop believing and really pushing till the last meters or actually centimeters. And I'm super happy that I managed to win. 박 부장 아까 그 얘기 예.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승마 얘기. 승마 얘기요? 예. 승마 말 두 마리가 결승선에 갔다가 맨 끝에 혀를 내민 사람이
혀 길이만큼 앞서가지 않습니까? 아, 혀를 내민 말이? 근데 실제 그런 게 승마 간발의 규정에서 차이로. 네. 그걸 우승으로 쳐줄까요? 그렇죠. 신체가 먼저 갔으니까. 예. 제가 뭐 승마 전문가는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일단 결승선은 혀가 먼저 닿지 않았겠냐. 아, 지금 유튜브 라고. 실시간 채팅창에서 예. 얘네 둘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계속 아, 그러시네요. 그런가요? 예. 제가 뭐 승마 전문가는 아니어서 예. 조금 믿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세 번째 현장이 여기까지고요. 지금 오후 3시 41분 막 지났습니다.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죠. 자,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엔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 홍남기 경제부총리. 자, 그리고 잠시 후에 나올 텐데 대주주 예. 양도소득세가 차례로 올라오는데 저게 한 묶음인 거잖아요. 저는 솔직히 주식을 잘 안 해서 모르는데 예. 주식하는 분들한테 저게 엄청 예민한 문제더라고요. 뭐 보도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가족 요건상 지분이 3억 원어치 이상 있으면 대주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물기로 하니까, 그러니까 좀 돈이 꽤 있으신 분들,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주식 좀 얼마 있으면 아버지, 아들, 딸, 뭐 사위 이렇게 있으면 3억 원이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대주주로 이렇게 하는 게 의지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그래서 이른바 동학개미들이 부글부글하고 있다. 그래서 여당 일각에서도 이걸 좀 고쳐야 된다. 그렇죠. 말이 안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홍남기 부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강하게 자기 주장을 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그래도 하겠다 얘기를 했나 보죠? 예, 일단 국감에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라고 선을 그은 건데요. 이게 연말까지거든요. 시간이 있고 해서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주식 투자에 대한 불만이 높기 때문에 꼭 이게 뭐 확정됐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성태 부장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